어릴 적 할머니의 포근함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할머니는 다른 손주들도 있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를 가장 예뻐하셨다. 아마도 아들 삼기로 한 아버지에 대한 연민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아버지는 옛날에 있었던 물난리로 가족을 모두 잃은 고아였다. 아버지가 국민학생이었던 때에 폭우가 쏟아지던 날밤 저수지에 물이 범람하여 아버지의 집을 덮쳤다고 한다. 아버지의 원래 가족들은 물난리에 모두 휩쓸려 가고 아버지는 그날 동네 형이 큰아빠의 집에서 잤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부모 형제들은 시신도 못 찾았다고 한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아버지를 안고 우셨다고 한다. 며칠 후에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부모 형제들의 가묘를 만들고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니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은 가슴에 묻고 나를 엄마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셨다고 한다. 큰아빠와 작은아빠도 워낙 동네에서 함께 자라면서 아빠와 형제처럼 지냈기 때문에 아빠는 새로운 환경에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동네에서 아빠를 부모 없는 놈이라고 놀리는 사람이 있으면 큰아빠와 작은아빠가 나서서 무섭게 혼을 내주었다고 한다. 동네 아이 하나를 물고를 내고 들어온 큰아빠와 작은아빠를 할머니는 칭찬해 주셨다고 한다. 큰아빠나 작은아빠는 결혼 후에도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두 분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듣곤 했다. 아빠의 얘기와 비슷한 얘기였지만 큰아빠는 같은 얘기라도 재밌게 얘기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큰아빠의 무용담을 듣는 것이 더 좋았다. 할머니는 아빠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아빠가 가족을 잃고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할머니는 아빠를 꼭 옆에 두고 주무셨다고 한다. 큰아빠는 어린 마음에 아빠를 질투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내가 어릴 때 자란 시골에서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결혼하는 경우도 많았다. 큰아빠와 작은아빠, 우리 아빠도 갓 20살이 되었을 때 결혼했다. 큰엄마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미인이었다. 작은엄마는 별로 그런 것이 없었는데 엄마는 큰엄마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괜히 오기를 부리는 마음의 동네 총각들을 유혹하기도 했다. 아빠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마와 일이 있던 동네 총각을 찾아가서 물고를 내고 온 적이 있다고 한다. 소란에 놀라 몰려든 사람들이 아빠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송장을 치를 뻔했다고 한다. 아빠는 집에서 떨고 있는 엄마를 다독이며 안심시켰다. 그런 날에는 아빠와 엄마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두 분이 사랑을 나누는 소리는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엄마의 동네 총각들에 대한 유혹도 한때였고 언젠가부터 엄마는 우리 가족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아빠의 얘기를 들어보면 할머니는 힘들게 농사일을 하고 들어와도 아들들을 직접 씻겨주셨다고 한다. 장가를 들기 전까지 할머니는 아들들을 씻겨주셨고 나에게도 그렇게 했다. 큰아빠는 딸만 둘인데 손녀들은 씻겨주지 않았다. 궁벽한 시골에서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면서도 나는 공부를 잘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었지만 가정 형편상도 이름을 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큰아빠와 작은아빠의 도움으로 자취를 겨우 시켜줄 수 있어서 나는 자취를 하며 대학 생활을 했다.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큰아빠와 작은아빠에게 꼭 은혜를 갚겠다는 결심으로 나는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 주말에 교통비가 아까워서 매주 집에 가지도 못하고 나는 자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대학생이었다. 내가 주말에 집에 가면 온 가족이 나를 반겨주었다. 평소에 할머니는 큰아빠와 살았는데 내가 집에 가면 할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셨다. 그날도 그랬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서 나는 큰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다. 큰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어릴 적 친구를 만났지만 친구가 서운해하는 것을 무시하고 친구와 인사만 하고 큰 집으로 향했다. 큰 집 큰 누나는 시집 갔고 작은 누나가 큰엄마와 함께 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인사를 하고 나도 나물 다듬는 것을 도우려 하자 작은 누나는 내 손을 치며 하지 말라고 했다. 늘 나와 티격태격하던 작은 누나였는데 남자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싫었던 것 같다. 한 발 물러서서 큰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깨끗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 나는 계속 큰엄마만 쳐다보고 있었고 큰엄마는 내 시선을 즐기는 듯 나와 눈이 마주칠 때면 예쁜 미소를 지어주셨다. 작은 누나는 나를 보고 성규 쟤 또 엄마한테 홀딱 빠졌다. 쟤는 엄마만 좋아하나 봐. 큰엄마는 가족끼리 그런 소리가 어딨어? 하시고는 나를 불렀다. 나는 재빨리 큰엄마 옆에 앉았고 큰엄마는 귀엽다는 듯 나를 바라보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는 해맑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 작은 누나는 정말 눈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네. 이렇게 말하며 나무를 한 주먹 쥐었다가 팽개치는 행동을 했다. 큰엄마는 어릴 때부터 나를 예뻐해 주셨던 분이라 그런 작은 누나의 질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때 할머니가 밭에 나갔다가 들어오셨다. 할머니 하고 부르며 나는 할머니에게 달려갔고 어이쿠 내 새끼 언제 왔어? 이러면서 나를 반겨주셨다. 큰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엄마와 아빠도 큰 집으로 왔고 작은 아빠 가족들도 큰 집으로 와서 찬치를 벌이는 듯 시끌벅적하게 저녁을 먹었는데 할머니는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을 좋아하셨다. 우리가 이러는 것을 이웃들이 부러워한다고 하셨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갔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는 나를 씻겨주셨고 내가 씻고 있을 때 엄마, 아빠는 이웃 동네에 놀러 갔다가 자고 온다며 집을 나섰다. 할머니는 나를 씻기면서 장가갈 나이가 지나서 어쩌냐고 성화를 부리셨다. 이 실한 물건을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있으니 이걸 어쩌냐며 안타까워하셨다. 할머니, 내가 불쌍해? 그럼 불쌍하지 우리 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큰아빠랑 아빠도 불쌍할까봐 그렇게 일찍 장가 보낸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고 할머니는 수체 근육에 맞춰 앉아 몸빼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셨다. 이렇게 실한 놈이 색시 생각에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시는데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갔다. 할머니는 나를 씻겨줄 때 행동이 자연스러웠는데 그때는 얼굴을 좀 붉히며 일부러 시선을 돌리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힘이 들어가서 부끄러운 마음에 몸을 돌렸고 인서가 할미한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하셨지만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할머니와 나란히 누웠다. 할머니는 장가갈 때가 늦었다며 계속 성화를 부리셨고 나는 할머니의 말이 재밌어서 웃고만 있었다. 할머니, 나는 큰엄마 같이 예쁜 색시를 얻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는데 여자는 눕혀놓고 보면 다 똑같아. 남편 잘 섬기는 여자가 최고여. 이러시고는 근데 너는 색시 생각나면 아프진 않어? 하고 물어보셨다. 그때까지 할머니는 그런 세부적인 질문을 한 적은 없었다. 내가 성인이 되기 전에도 얼른 장가를 보내야 한다고 성화를 부리기만 하셨을 뿐이었다. 가끔 아플 때가 있어. 아침 저녁으로. 할머니는 큰일이네. 우리 손자 불쌍해서 어쩐다냐? 이러셨다. 할머니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 부시럭거리는 입을 슬리는 소리가 난 것으로 보아 할머니는 화들짝 놀란 것 같았다. 할미가 뭘 해줘? 이렇게 묻길래 내가 할머니 친손주도 아닌데 뭘. 이렇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지금도 아파? 하고 물었다. 응. 아까 할머니 오줌 눌 때부터 아팠어. 할머니는 그려. 니도 알다시피 니는 내 핏줄은 아닌께. 이러더니 우리 성규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나는 그날 신세계를 맛보게 되었다. 할머니는 연신 한숨을 쉬시며 우리 성규 아프면 안 되니께. 이 말씀을 쉬지 않고 계속하셨다. 나는 그날 동이 퇴 무렵까지 할머니를 괴롭혔다. 할머니도 대단한 것이 나의 그런 행동을 힘든 기색 없이 다 받아주셨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윤활유가 될 만한 것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했던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란 것이었다. 할머니가 일찍 결혼을 해서 그때 50대 후반이었으니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할머니는 혼자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하는 측은지심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나를 장가 보내야 한다고 더더욱 성화를 부리셨는데 나는 처자식 먹여 살릴 직업을 가지고 나서야 장가를 가겠다고 말했다. 할머니는 내 말을 이해하면서도 조바심에 자꾸 나를 장가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여름방학을 하고 방학 내내 나는 집에서 공부를 하며 지냈다. 할머니는 여름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셨다. 부모님은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면 저녁을 드시고 골아 떨어졌는데 농사일을 하기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지만 할머니는 나에게 싫은 기색을 한 번도 내비춘 적이 없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하게 되어 나는 다시 자취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할머니는 버스비 아끼지 말고 주말마다 꼭 오라고 당부를 하셨다. 꼭 와서 아픈 거 풀고 가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때는 할머니가 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할머니의 낙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든다. 할머니는 내가 장가를 가고 난 후에도 나를 받아주셨다. 나는 결혼 후에도 어릴 적 살던 집에서 멀지 않은 시내에서 살며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었다. 와이프와 함께 본가에 간 날은 어쩔 수 없었지만 말이다.